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힌 사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내연녀가 본처를 비웃으면서 이혼하라고 건방지게 굴었는데 본처가 남편을 넘겨주고 반품은 없다고 못까지 박은 이야기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해도 좋을 정도로 내 남편과의 연애가 그렇게 재밌었니? 내연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남자의 와이프가 내연녀한테 한 말이랍니다. 25살인 내연녀는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달콤한 사랑에 빠졌고 상처가 많은 그 남자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하는 인생관을 가진 여자입니다. 집에 가면 밥도 없고 청소도 안 돼 있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히스테리만 부리는 아줌마 때문에 기도 못 펴고 사는 불쌍한 남자를 따뜻한 품으로 감싸 안아주는 게 천상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지요. 사랑은 베풀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인데 전업주부 주제에 돈만 밝히고 살림과 육아에는 관심도 없는 여자가 감히 자기한테 가정을 파괴한 여자라고 설교하는 게 맞냐고 억울해하죠.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애인과 함께 있을 때만 숨을 쉴 수 있다는 남자한테 정성 어린 집밥을 해주고 옷이랑 신발을 사주는 사심없는 자기야말로 그 남자의 와이프가 될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집에서는 잔반 차리기로 사는데 자기한테 오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진다고 자기를 천사라고 해주는 남자를 어떻게 모른 척하냐고 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황당한 세계의 로맨스 영화 한 편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만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 주제에 돈만 밝히는 본처라고 우습게 보고 멀쩡한 남의 남편을 자기가 돌보겠다고 오지랖 피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과연 이 천사병에 걸린 사연자의 착각이 언제까지 갈지 지켜보시죠. 나라면 애처로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나 같은 와이프인데 언젠가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거야. 그렇게 내연녀는 매일매일 그 사람 아내가 될 꿈을 꿨다고 해요. 그 사람도 그리고 3살 된 그 사람 아이도 내가 지켜줄 거야. 우리 셋이 가족이 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라면 분명 그 2사람한테 가정의 포근함을 줄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밥도 안 줘서 영양실조에 걸린 애가 너무 불쌍해. 내가 그 여자 대신 좋은 엄마가 돼줄 거야. 그 사람도 이런 나한테 감동할 게 분명해. 그런 주제넘는 생각을 하며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내연녀는 용기를 내서 그 남자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와이프가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고 절대 그 남자를 안 놔주고 평생 노예로 부려먹겠다고 악을 썼단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도 악마 같은 엄마를 보고 엉엉 울고 아무튼 이혼하잔 말 꺼내고 집구석이 개 난장판이 됐단 남자의 거짓말을 듣고 그 유부남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그 여자가 있는 집에 이제 다신 들어가지 마. 아이 데리고 나한테 와서 살면 되잖나. 내가 자기랑 자기 아이한테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그 여자는 절대 아이를 주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아이를 두고 나 혼자 나올 순 없어. 내가 없으면 애를 얼마나 더 괴롭힐지 상상이 안 돼. 무기력한 그 남자의 말에 최후 수단으로 내연녀는 자기가 직접 나서기로 했답니다. 그 남자와 아이를 지옥에서 구해내고 따뜻한 밥 해주고 옷 사주고 최선을 다하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 핸드폰에서 몰래 알아낸 그 사람 아내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답니다. 저 그쪽 남편이랑 만나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요. 내일 오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만나서 얘기하죠. 어떻게 바로 답장이 오지? 근데 반응이 왜 저래?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핀 연인이야.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나가라고 공격할 줄 알았는데 전혀 논란 기색이 없는 담담한 표현이잖아. 그럼 뭐해. 결국 만나서 위자료 달라고 할 거면서. 그래, 위자료는 줄 수 있어. 다만 나도 널 고소할 거야. 남편과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거 정신적 피해 보상금 청구할 거야. 다음날 내연녀는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번처는 먼저 와 앉아 있었고 멀리서 봐도 화장과 패션이 완벽한 자기와 달리 번처는 어딜 봐도 평범한 나이 먹은 아줌마라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지요. 나이도 얼굴도 본인 압승인데 그런 자기랑 단판 짓겠다고 자기 앞에 앉아있는 번처가 웃기기까지 했겠죠. 불쌍한 여자. 내연녀는 비웃는 얼굴로 가볍게 말을 내뱉고 승리자 마냥 먼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전 시간 낭비하는 거 딱 질색이에요. 오늘 제가 통보할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랑 헤어져줘요. 그 사람도 그 사람 아이도 그쪽 때문에 이 좋은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전업주부 주제 집안일도 육아도 안 하고 그쪽 같은 여자랑 같이 살기엔 그 사람이 너무 아깝잖아요. 물론 살림과 육아가 힘들고 지치긴 하죠. 그건 이해해요. 사람마다 적성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은 무슨 죄죠? 그 사람한테 자유를 줘요. 해방해 주라고요. 아시겠어요? 끝났니? 뭐라고요? 할 말 다 했냐고. 그 사람이 너한테 나에 대해 그렇게 말했고 넌 그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어요? 그래, 너도 참 불쌍하다. 뭐라고요? 아니야, 네 말뜻 잘 알았고 그렇게 원하는 내 남편은 너한테 줄게. 하지만 내 딸은 절대 안 돼. 아이 친권은 무조건 내가 가질 거니까 걔 꿈꾸지 마. 그 표정은 뭐니? 그렇게도 남의 자식을 키우고 싶어? 그 인성과 그 지능에 훌륭한 계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라? 번처의 반응이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이건 사이다를 넘어선 무언가의 거대한 덫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번처의 당당함에 내연녀의 마음은 방망이처럼 뛸 수밖에 없죠. 번처가 그렇게 대단한가? 지가 번처면 나한테 찍찍 반말 갈게도 되는 거야? 내연녀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번처가 불러 세웠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싸가지 없이 왜 일어나요? 전 할 말 다 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돈 얘기를 아직 안 하지 않았나? 결국 돈인가요? 돈밖에 모른다고 하던 그 사람 말이 맞잖나. 그 사람 존재를 돈으로 산다는 게 기분 나쁘긴 하지만 돈 몇 푼으로 그 사람을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다면 아예 가치가 없는 건 아니네요. 둘이서 벌면 그깟 돈은 금방 벌 테고 사랑만 있다면 돈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 말이 통해서 다행이야. 다만 하나만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반품은 절대 없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인간 꼭 안고 살아. 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건 제 꿈인데 반품이라니요. 이혼해주겠다는 그 여자 말에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겼어. 결국 내가 이겼어. 저 여자가 이혼해주면 난 이제 그 사람 본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벅차오르는 가슴을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번처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하나만 묻고 싶은데 괜찮지?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 연애하니까 재밌니? 드디어 판도가 뒤집힙니다. 지금까지는 상간녀의 정신 나간 착각이었고 이제부터 진짜 번처의 소름 돋는 사이다 반격, 시베리아 칼바람 같은 진실이 밝혀집니다. 잠시 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옥 같은 저와 제 딸의 인생에 드디어 빛이 들었습니다. 저와 제 딸 대신 악마 같은 그 인간의 갖은 만행을 받아줄 여자가 제 발로 찾아와 주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딨단 말입니까? 어린 딸을 돌보면서 정성껏 밥상을 차리면 이따위를 먹으라고 만들었냐고. 누구 덕에 밥 먹고 사는지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되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인간. 임신하면 못 도망갈 줄 알고 임신 중일 때부터 폭언을 일삼은 인간. 아기 기저귀 분유 살 돈도 아깝다고 안 주고 저는 물론 딸까지 기생충 취급하는 인간. 애를 위해 참고 살려고 했던 적도 있지만 울고 있는 딸아이한테 시끄럽다고 리모컨을 던지는 걸 보고 아, 저 인간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저런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기가 막힌 게
그 무렵부터 그 사람한테서 못맡은 여자 향수 냄새가 나고 핸드폰을 욕실에까지 가져가기 시작했으며 집에만 오면 뭐가 그리 좋은지 늘 흥얼댔습니다. 아, 신이여. 정당하게 저 인간을 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받기 위해 전 변호사를 찾았고 폭언과 바람이 확실하다면 이혼은 전혀 문제없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인간을 버리고 딸과 새 생활을 맞이하기 위해 알바를 시작하고 차곡차곡 이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내연녀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도둑이 제 발로 찾아오다니 이게 웬 횡재야. 직접 만나서 그 인간을 확실하게 인수인계하고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로 위자료 얘기를 깔끔하게 하고 와야겠어. 내연녀는 생각보다 더 뻔뻔했고 그래서 오히려 죄책감 1도 없이 남편 놈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내연녀와 단판을 짓고 집에 돌아온 저는 짐을 싸서 딸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고 변호사를 통해 남편한테 이혼 서류와 위자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정말 나랑 이혼하겠단 거야? 그리고 뭐? 위자료로 3천만 원이나 달라고? 3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아나? 절대 안 줄 거니까 개꿈 꾸지 말라고 해야겠어. 근데 변호사도 구한 것 같고 재판으로 가면 내가 지는 거 아니야? 골치 아프게 이게 다 무슨 일이란 거야. 스트레스 받은 저는 애인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제 본색이 나오죠. 3천만 원 청구서 한 장에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남편 놈입니다. 지가 바람 피워놓고 애인한테 가서 화풀이 하는 꼴 좀 보세요. 진짜 역대급 찌질이 매력 발산 중입니다. 한껏 뿔이 난 남편 놈과 내연녀의 대화를 엿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이혼 서류 보내왔어? 역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 여자는 무조건 대놓고 내쫓아야 돼. 무슨 뜻이야? 네가 나서다니? 못 들었어? 내가 그 여자한테 이혼하라고 했잖아. 시키지도 않은 일을 멋대로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다 너 때문이란 거잖아. 너 네가 뭔 짓을 했는지 알아? 그 여자가 나한테 위자료 3천만 원이나 청구했는데 어떡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한테 돈 좀 있어.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은 건데 그거 줄게. 5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거로 자기랑 내 위자료 충당하면 돼. 위자료 주고 나면 제로지만 이제부터 둘이 열심히 벌면 되잖아. 소중한 네 돈을 그렇게 써도 되겠어? 나한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여자야. 자기만 있다면 반지도 결혼식도 다 필요 없어.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쓰인 여자를 보고 남자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여자 왜 이렇게 쉽지? 머리가 짤랑짤랑 빈 깡통 같잖아. 머리는 나쁘지만 일도 하고 있고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볼만하니까 그냥 이 여자로 갈아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나 대신 빚도 갚아달라고 하고 생활비도 감당하라고 하고 내 시다발이 다 들어달라고 하면 되잖나. 반지도 결혼식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 내가 손해볼 건 일도 없네.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건가 봅니다. 상간녀는 사랑의 눈이 멀어 5천만 원을 갖다 바치고 남자는 멍청한 빈 깡통이라며 속으로 비웃고 있고 그렇게 그 둘은 혼인신고하고 동거를 시작하고 여자는 남자를 독차지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같이 살기 시작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자가 변했습니다. 이걸 지금 나 먹으라고 한 거야? 병원식도 아니고 네 맛도 내 맛도 없잖아. 난 맵고 짜고 단 음식 좋아한다는 거 몰라? 이따위로밖에 못하면서 날 이혼시켰어? 남자의 덜변의 여자는 당혹스러워서 가슴이 털렁했습니다. 자기 왜 이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 내가 며칠 참으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살림도 개판이고 요리도 더럽게 못하고. 넌 대체 잘하는 게 뭐야? 내 전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잖아. 뭐? 전처보다 못하다고? 세상 모든 여자들보다 못하단 말은 해도 전처보다 못하단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여자는 살림도 육아도 안 하다가 이혼당한 한심한 여자잖아. 시끄럽고 지금 당장 내 입에 맞는 거 다시 해와. 나보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반항이야. 저 사람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랑한 다정한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위자료도 내 적금 다 털어서 주고 그 바람에 옷도 화장품도 좋은 거 살 여유가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그깟 돈쯤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언니의 기분에는 관심도 없는 남편 놈이 이번에는 남의 부모님 재산에까지 눈독을 들였다고 합니다. 니네 부모님 모아놓은 돈 있지?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니 딸 자식이 결혼했는데 축하금도 안 주는 부모가 어딨어? 남들은 결혼 선물로 사위한테 몇 천만 원짜리 시계도 사주고 외제차도 한 대씩 뽑아준다고 하던데 니네 부모는 사위 어려운 줄도 모르고 상식이 없잖나. 남의 돈을 다 털어버린 사람이 여자 부모님 돈까지 노리다니 정말 세상에 많지 않은 찌질이가 아닙니까? 내 언녀도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기엔 두 사람이 불륜이었고 내 언녀 부모님은 딸한테 실망한 나머지 절연하겠다고 해서 친정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고 합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하는 창피한 딸은 없다고 절교하던 부모님 얼굴을 무슨 낯으로 봅니까? 부모님까지 버리고 선택한 사람인데 내 선택이 잘못됐나? 가슴이 깝깝해서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어도 비참한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던 게 슬프기 그지없었죠.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본인만 빛이 안 보이는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그 사람 전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 연애하니까 재밌니? 본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인간의 본성도. 그런 인간을 선택한 내 언녀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도 다 알고 내 언녀한테 그 지옥을 넘겨줬던 것입니다. 그 지옥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압박당하고 착취당하다가 언젠가 그 인간한테 당한 걸 다 갚아줄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요. 오늘 사연을 접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영악하고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봤는데 두 여자 사이를 오가면서 기만하고 폭행한 남자가 제일 나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폭력성과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전처를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로 철저히 프레이밍했고 25살 사연자의 동정심과 영웅심리를 이용했죠. 사연자분도 남의 가정을 깨뜨린 잘못이 크지만 본처의 남편 반품은 없다. 꼭 안고 살아라. 라는 말이 소름 끼치도록 가슴에 와닿게 되겠지요. 지옥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셈이니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지옥의 굴레를 만든 진짜 주동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